자, 오늘 해볼 얘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주인공의 직업에 대하여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전에도 좀 했었던 주제였었는데요.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 때 이 보통 이 직업 설정을 잘 좀 등한시해요. 그래가지고 등한시한 결과가 좀 몇몇 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는 의도된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예전에 나왔죠.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이거는 옛날 일본 라이트 노벨에서 많이 나왔던 요소였고요. 이제 백수다. 별거 없었던 백수였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의 직업 설정을 되게 그렇게 크게 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한 것보다 주인공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주인공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뿅 하고 생기는 전개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인공의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이 어느 날 소환수를 이제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딱 보면은 옆에 이게 우리 뭐였지? 옆에서 귀여운 얘, 귀여운 얘 딱 보면 여기 나오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나비 캐릭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지랄 하고 있는 소환수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나온다고 쳐봐요. 개, 늑대, 약간 헬하운드, 아니면은 드래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소환수 능력을 가진 애가 이 소환수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쳐봐. 그런데 이게 그냥 소환수를 얻는 거랑 그 다음에 주인공이 약간 동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는데, 근데 약간 유기견 카페 있잖아. 유기견들 보호소, 유기견 보호소 이런 거 같은 거를 주인공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소환수 능력을 얻어. 그러면은 그냥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던 주인공이 이게 소환수 능력을 얻으면 이 소환수를 뭔가 엄청 잘 다룰 것 같은 게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 그렇죠? 이런 거랑 예를 들어 제 소설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제 소설에서는 나는 회귀자가 아닙니다에서 주인공이 사기꾼이에요. 주인공이 사기꾼으로 남한테 좀 등쳐먹고 사는 애였는데, 얘가 어느 날 회귀자인 척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이제 회귀자인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회귀자인 척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원래 사기꾼이었어. 그러니까 회귀자인 척을 좀 더 잘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 같은 게 들죠. 아무래도 개연성이 확보가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뭐냐면 주인공이 예를 들어 메카가 나오는 세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주인공이 마법을 배우는 세계관으로 간다거나 이럴 때 존나 웃긴 게 주인공이 이과면 도움이 됩니다. 나 이게 솔직히 진짜 나 이거 보면서 솔직히 분석하면서도 얼탱이가 없었어요. 뭐냐면 이게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마법을 다루는데 주인공이 수학과 대학원생이야. 그러면은 수학과 그 다음에 대학원생 이러면 뭔가 존나 대단해 보이거든. 근데 사실 별거 없어.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 솔직히 수학과나 대학원생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게 뭔가 납득이 돼요. 여기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채팅창에 대체
역사물에서 전직 역사학과 대학생이다.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체 역사물을 하는데 역사물에서 주인공이 약간 삼국지 게임 오타쿠야. 이것도 도움이 돼요.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인공의 특징 중 하나죠. 삼국지 게임 오타쿠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전술이나 그런 뭐 환경 이런 걸 다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인공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할 때 약간 직업만한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직업에서 오는 말의 무게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서 나비계곡 여러분한테 약간 이거 혹시 당뇨병 초기 증상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랑 한산이가 잠깐이에요. 의사가 당뇨병 초기 증상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가 아예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랑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왜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솔직히 글 한 번도 안 써본 놈이 여러분한테 와서 야 이거 소설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랑 그래도 나름 어쨌든 10년간 활동하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바로 같은 둘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둘이 같은 말을 해. 둘이 같은 지적을 해. 둘이 같은 지적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단 말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직업에서 오는 차이. 흔히 직업과 전문성에서 오는 개연성이 있어요. 이걸 전 개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의 개연성은 단순히 전개가 말이 된다 에서 그치지 않아. 바로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유기견 보호소를 하는 주인공이 소환 능력을 얻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기대감을 줘요. 여기서 기대감을 주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기대감을 주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어요? 유기견 보호소를 하는 주인공이 소환 능력을 얻었다고 했을 때 기대감을 주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환수가 성격이 지랄 맞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은 존나 강한데 성격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버림받은 애예요. 애만 소환이 돼. 이러면 돼요. 버림받은 소환수 전문으로 주인공이 맡게 되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유기견 보호소 사장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개연성을 넘어선 기대감이 만들어지죠. 딱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개연성을 넘어서 주인공과 직업과 연결을 지어서 개연성을 넘어선 기대감을 만드는 요소. 이게 바로 유기견 보호소 사장. 이거 되게 간단한 직업이잖아요. 이걸만으로 이렇게 개연성을 넘어선 기대감을 형성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